자리에 계시면 1번 쳐보세요. 자,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포트폴리오 기술적으로 눈에 보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지금은 뭐 기간 조정은 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기간인데 굉장히 힘들죠.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주봉으로 보면 지금 이제 그 주봉 4개가 한 달이니까요. 보면 지금 이제 여러 달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이제 조정을 하는데 제가 지금 기간 조정, 그래서 제가 그런 추세선을 깨고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고점이 여기죠. 고점하고 이 저점하고 이 저점하고 이 고점하고 사이에서 기간 조정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추세는 이제 상승 추세 중인데 상승 추세 중이면서 지금 중간쯤에 와서 중간은 아니죠. 지금 이제 한 2배 정도 올려놓고 비트코인을 한 2배 정도 올려놓고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면 이제 기간 조정을 좀 오래 하고 있는데 기다려야 돼요. 뭘 기다려야 되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그 이런 장대 양봉 있잖아요. 어차피 고점을 넘어가려면 이런 장대 양봉이 주봉으로 봐서 언젠간 나와야죠. 뭐 빨리 나올 수 개인 투자 입장이 좋겠지만 아무튼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야 된다. 아무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개인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기간 조정을 통해서 개인들로 하여금 떠나라는 얘기예요. 시장을 떠나서 지금 시장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예? 지금 그러고 있죠. 이 코인 시장을 떠나서 그 코인 시장을 떠나서 주식시장으로 가라. 왜 주식시장 가면은 거기 에코프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이 비트코인이 계속 행보하고 있을 때 보면 비트코인이 그렇잖아요. 보면 여기 1월 달부터 좀 한 2배 정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3월 보잖아요. 여기 보면 한 3월 달부터 지금 9월 달까지 이 9월 달까지 계속 지금 거의 한 6개월 정도 6개월 이상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 3월 달부터 6개월 사이에 그 주식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같은 것은 막 지금 15배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비트코인도 팔고 코인도 팔고 그래서 주식시장에 가서 에코프로 사라 이 얘기죠. 그 개인들이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시간 싸움을 누가 잘 하느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아마 저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거다. 또 어떤 이유를 대고 이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처럼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도 희망사항이고 근데 시장에서 그 세력이나 시장에서는 이게 타이밍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뭔가 아무튼 시장에서 큰 뭔가 그 재료가 있어야 큰 그죠?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타이밍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큰 재료를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이 지금
그런 큰 재료를 염두에 두고 그 큰 재료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감기라든지 제가 지금 얘기 안 하지만 좀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반감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큰 재료라는 것이 이제 이 반감기라든지 아니면 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미국이죠. 금리 인하. 이런 몇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시간 지나면 이게 될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 될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이거 반감기는 확실히 오는 거고, 현물 ETF도 세력들은 뭐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문제도 아무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아마 비트코인을 상승을 시키는 정고점을 넘어서 상승해 가는 그런 타이밍을 세력들이 만들 거고,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개인 투자들 입장에서는 힘들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가 어떤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어떤 대가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비용을 들여야, 그런 어떤 시간 비용을 들여야, 그 개인들이 들여야 되는 것은 결국 시간 비용이죠. 시간 비용을 들여야 투자해서 두 배짜리, 세 배짜리 아니면 몇 배짜리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려면 그 개인들이 치러야 되는 것은 이 시간 비용입니다. 시간적인 비용을 들여야 된다. 또 이걸 뭐 샀다 팔았다 뭐 이럴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사서,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더 사실 분들은 이런 데서 싼 데 사지 말고,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쌀 때 사려고 하지 말고 이 정구점을 넘어갈 때, 그럴 때 정구점을 확실히 넘겨놨을 때, 그랬을 때 좀 비싸게 사더라도, 이보다 비싸게 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본인들이 어떤 보면 이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고생을 좀 덜 할 거다. 그죠? 개인들은 사서 빨리빨리 가야 그게 고생이 덜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놓고 지금 비트코인처럼 막 몇 개월째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면 막, 그죠? 지겹잖아요. 지루하고. 그리고 막 그만둬야 되나. 비트코인 팔아서 저기 에코프로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도 안 되고 에코프로도 안 되고, 에코프로 지금 가서 뭐 에코프로 지금 가가지고 뭐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자, 자, 계좌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런 건 의미 없어요. 이런 건 의미 없고, 이제 항상 보이는 계좌를 보실 때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지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숫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숫자만 지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원금이 얼마냐, 이 세 개를 딱 쓰세요. 본인들이 원금이 이건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최근에 그 우리나라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이 숫자도 사고팔고는 바꿔져요. 그래서 3,300 갔었을 때 이게 얼마였냐. 그래서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이게 3,300 갔을 때 4,500인가 이렇게 갔었죠. 4,500인가 갔었고, 근데 안 보이죠, 계좌에서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은 기록을 해놔야 돼요, 본인들이. 지수가 3,300 갔을 때 4,500이고, 그 다음에 지수가 2290 갔을 때 코스피죠. 코스피가 2,500 갔을 때 2,400까지 갔었다. 그러니까 원금 2,000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 4,500까지 갔다가, 시장이 지수가 떨어졌을 때는 이렇게 2,400까지 갔다가, 현재는 3,100, 그죠? 3,100, 뭐 아무튼 3,100만 원대에 와 있는데, 지난주하고 비교해서는 비슷하다. 뭐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지난주나 비슷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지금 이게 계좌가 여기 있잖아요. 2,400 대비해서 지금 여기는 지금 계좌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계좌가 이렇게 쭉쭉 가는 건 아니지만 우상향을 하고 있다. 우상. 여기 2,400부터 해서 2,400부터 해서 지금 현재 여기 한 3,100 얼마 이렇게 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시장이 자 고점에 가게 되면 그때는 아마 여기 4,500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좌를 눈에 보이는 숫자하고 눈에 안 보이는 숫자. 근데 이제 눈에 보이는 숫자는 여러 숫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 다 의미 없어요. 여기 눈에 보이는 숫자는 현재 이 하나만 의미가 있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금하고 그다음에 고점 갔을 때 요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바닥에 갔을 때 요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숫자들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것도 이제 수강생분들도 본인들 계좌를 보실 때 이렇게 원금이었을 때 고점 갔을 때 바닥 갔을 때 지금 현재 지난주 얼마였고 지금 얼마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본인들 계좌의 흐름을 볼 수가 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그거에 대비해서 내 계좌가 어떻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 내려갈 때 어차피 계좌도 내려가니까 그건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계좌가 좋아지는 건 시장이 올라가면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본인들 계좌가 시장이 올라갈 때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추정의 따끔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이것을 잘 이렇게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을 보면은요, 오늘 환율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살짝 반등하죠. 반등하는데 뭐 제가 볼 때 뭐 더 간다고 뭐 여기 고점 갔다가 또 다시 갈 거다. 또 여기 이 환율 뭐 조금 올라가니까 또 환율이 막 엄청 올라갈 것처럼 또 얘기를 막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율이랑 결국 이제 달러의 흐름을 얘기한 건데, 이게 달러의 흐름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달러의 가치, 이게 달러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고, 달러의 가치는 보면,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보면, 달러의 가치가 보면,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기는 어렵고, 지금 달러의 가치는 제가 있잖아요. 달러의 가치는 100% 기준에서 지금 5%도 안 남아있다. 그냥 미국이라는 어떤 강대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이제 군사력으로 전쟁하니까, 그죠? 그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군사력에 의해서 이게 달러의 가치가 약간 지켜지고 있지만, 그 남아있는 가치가 좀 지켜지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달러의 가치는 이미 100% 기준으로 95%가 지금 사라진 상태다.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그거에 대안으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강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고, 그것을 미국이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서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한계가 있죠. 자, 보면, 그리고 그 환율은 뭐 계속 하락 추세 중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환율은 뭐 어디서 뭐라고 얘기해도 하락 추세 중이다. 이렇게 딱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환율을 보실 때, 다른 데 설명할 때 그것도 막 끌려다니지 마시고, 아유, 그럴 것 같은데 끌려다니지 마시고, 딱 이렇게 방향을 잡아 놓으세요. 아유, 내가 알기로 달러는 하락 추세인데? 이렇게 딱 방향을 잡아 놓으세요. 그리고 시장을 계속 일관성 있게 봐야 그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환율이 내려가는 쪽으로 보이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환율이 올라가는 쪽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방향이.
그건 방향성이 없는 거요. 내가 아무튼 저기 바닥권에 갈 때까지는 일관성 있게 바닥권으로 계속 밀고 가야. 아니,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죠? 하락 추세면 바닥 갈 때까지는 하락 추세를 계속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유지하면서 계속 관찰을 해야죠. 그러면서 그거에 맞춰서 어떤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그래야 그게 본인 투자에서 관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환율이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맞고 이래서 왔다 갔다 하면 그 환율을 보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게 되면. 자, 그 이제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겠지만 제처럼 중장기 여는 투자자한테는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방향을 내 희망사항으로 잡으면 안 되고 제가 들렸듯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방향을 딱 잡아놓고 그리고 그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그 방향에 맞춰서 딱 관리를 해가야 그래야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도 만들어진다. 특히 중장기 투자는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투자자들이 누가 사고 팔았나 이렇게 보시면 오늘 코스피는 좀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좀 올랐는데 오늘 산 것 보니까 외국인이 샀다. 그럼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은 외국인이 했다. 어떤 종목을 사서 코스피를 올렸을 거냐? 이제 어떤 종목이겠느냐 얘기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을 했죠. 코스닥은 약간 하락을 했는데 누가 팔았나 봤더니 여기 외국인이 팔았다. 개인은 샀다는 얘기죠. 외국인이 팔았다. 그럼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을 팔았을 거냐?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이 내려갔다는 것은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제가 얘기하는 에코프로를 팔은 거죠. 에코프로를 팔았는데 여기 보면 그 개인들이 아까 제가 했죠. 개인들이 에코프로를 매도를 했는데 이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샀잖아요. 여기 보면 뭘 샀겠어요, 개인들이. 뭘 샀겠습니까? 이 천억 원치나 샀는데 개인들이. 이거 아까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들을 샀을 거냐. 지금 천억 원치를 샀는데 보면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 보면 지금 시장은 지금 보면은 결국 이제 개인과 외국인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관은 중간에 어중간하게 끼어 있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이다. 특히 지금 시장은 그래요. 그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인데 지금 시장이 오를 때 내릴 때 누가 팔고 누가 사냐에 따라서 누가 사고 파냐에 따라서 시장이 그 수급에 맞춰서 움직여 가느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한테 있는지 외국인한테 있는지 이것을 좀 판단해 보는 거죠. 이게 시장은 끝났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시장에도 이런 수급이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살펴보는 거예요. 시장은 끝났지만 내일도 모레도 아무튼 이런 수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이 보시면 나스닥이 여기 좀 나스닥이 보면 이게 전고점 근처 가니까 이렇게 또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 지금 시장은 우상향을 하는데 그 일봉으로 보시면 나스닥이 지금 우상향 중이에요. 나스닥이 우상향 중이고 그 MACD로도 여기 지금 약간 양봉으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나스닥은 제가 얘기했듯이 결국 이제 여기 상승 중인데 여기 전고점을 향해서 전고점 근처 거의 다 갔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아마 여기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 지금 넘어가는데 저는 넘어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그 MACD도 지금 양봉 여기 오실레이터가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나스닥 쪽도 흐름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을 보면 지금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지금 조정받다가 지금 여기 지금 좀 양봉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까지 가려면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에 전고점 근처는 거의 와 있고, 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고점을 언제 넘어가냐, 이게 중요한데, 보면,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별로 조정이 없었어요. 약간 조정이 있었고, 보면.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코스피처럼 이렇게 조정을, 폭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조정한 정도, 가격적으로는. 그것은 에코프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에코프로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이제 횡보를 해서 그렇지, 에코프로가 횡보를 해서 그렇지, 지금 가격적으로 조정을 많이 한 건 아닙니다. 기간적으로 횡보를 좀 길게 해서, 그건 예상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계속 횡보를 하니까 코스닥도 계속 횡보를 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여기서 잘 보셔야 되면 코스닥이 지수는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코스닥이 지수는 코스닥이 지수는 횡보를 하는데 지금 이 종목들은 지금 AI라든지 노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그죠? 이런 몇 개 업종에서 좀 좋은 흐름들이 지금 1, 2주에 걸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지수로는 횡보장이니까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종목으로 보면 이게 좋은 시장이라는 거죠. 종목으로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종목으로 보면 지수로 보면 횡보니까 방향성이 없는데 지금 좋은 종목들 지금 1, 2주, 2,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몇십 프로씩 올라간 종목들이 지금 여러 종목이 지금 코스닥에서 나왔는데 그 종목들이 주로 그 AI 로봇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종목도 한두 종목이 아니고 여러 종목이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 이제 저희가 몇 종목 들고 있는 거고 보면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이 좋은 시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막 그 전고점을 넘어가고 이런 것은 이제 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큰 우량주를 들고 있는 종목들한 그런 투자자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전고점을 넘어가야 그래야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오는 거고 지금 AI나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지금 1조보다 적은 종목들이 지금 대다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몇십 프로씩 간다고 해서 시가총액이 적으니까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지도 못한다. 이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려면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에코프로는 당연한 거고,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는 거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이런 시가총액이 그 10조짜리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죠. 몇십 프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 그래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데, 그것은 이제 제약바이오 흐름하고 관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혼자 움직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시장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로는 별로로 보이는데, 코스닥 지수로는 별로로 보이는데, 종목들로 보면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아무튼 언젠가 그 양봉을 띄워놓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음봉 만들어 놓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키고 있잖아요. 보세요. 지키고 이렇게 이 거래량을 줄여 놓고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대 양봉을 딱 거래량 어느 정도 실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 거래량은 줄었는데 여기 이 음봉 빼고는 여기 가격을 지금 주면서 그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결국은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야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고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간 문제지. 결국은 이런 장대 양봉, 이런 장대 양봉,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 요런 장대 양봉 몇 개면 이런 데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볼때는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지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쪽에도 이렇게 좀 좋은 재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맞춰서 그래도 한 8만 원대, 9만 원대 이런 가격대는 가능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코스피 지수도 아마 좀 괜찮은 흐름을 갈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가 빠지면서 시장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무너졌다 싶으면 이 반도체 쪽에,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반도체 쪽의 종목들이 이 시장을 받쳐서 이렇게 다시 끌어올려 놓고 지금 이런 흐름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7월 26일 날 이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보시면, 에코프로가 지금 보면 에코프로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냐면, 제가 볼 때 여기입니다. 여기 아직 거기까지 내려오진 않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장대 양봉 세웠던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제가 볼 때는 90만원대 초반이에요. 90만원 초반.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더 내려온다면 뭐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아까 제가 했던 지금 여기 지금 개인들이 좀 이렇게 횡보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생각 없는 이게 지금 한 달 반 이상, 여기서부터 없는 한 달이 넘게 횡보를 하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이 떠난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떠나고 이거 세력들이 떠나겠어요? 개인들이 떠나지. 개인들이 떠나서 에코프를 헐고, 이게 아까 제가 했는 AI나 로봇이나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아까 제가 그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더 떠나면,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추석 끝나고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더 한 2, 3주, 한 2주 정도, 2주, 3주, 한 2주 좀 넘게, 이렇게 해서 한 보름 이상. 그리고 나서 엑프로가 좀 이제 좀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 싶어요. 왜냐면 이제 개인들이 좀 어느 정도 떠났기 때문에 그때쯤에 아마 방향을 잡고,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제 상방으로 갈 때, 제가 얘기했죠. 에코프로는 이게 지금 소재 쪽의 종목이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방향을 터나서 에코프로가 많이 간다, 이것보다는 이제 에코프로가 이렇게 상방으로 방향을 턴 때는 이건 이제 상징적 2차 전지가 상승적으로 턴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랬을 때 2차 전지 중에서도 이 폭을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폭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갈 그쪽은 이 소재 쪽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장비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로 몇 종목을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에코프로는 이렇게 조정을 받는데,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처럼 조정을 받진 않아요. 그건 이제 어디 갔어요?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횡보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이게 무슨 얘기? 포스코홀딩스는 어 에코프로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이렇게 횡보를 한다. 그죠? 그럼 뭐예요? 이게 그 포스코홀딩스는 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포스콜딩스에 있는 개인들은 지금 생각처럼 이렇게 많이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떠나는 게 에코프 쪽의 개인들이 지금 떠나는 것 같고, 보면. 그래서 좀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콜딩스가 좀 약간 이것들 보면은 좀 이렇게 가격적으로는 이렇게 잘 버텨주는 이런 형태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다. 이렇게 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코프로가 이렇게 상방으로 턴하면 이제 포스콜딩스도 이렇게 약간 상방으로 갈 확률이 있겠죠. 그렇다고 막 여기를 넘어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한 이런 정도 가격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가 턴하면. 그렇게 해서. 늘 얘기했듯이 여기를 넘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아무튼,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콜딩스가 좀 버티는 힘이 지금 현재로서는 강하다.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건 에코프로가 못 올라가니까, 떨어지니까 거꾸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약주 중에서 여기 유한양행 보세요. 유한양행이 제약주의 대장주인데, 유한양행이 여기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 전구점을 넘었는데, 이게 지금 장대 양봉을 넘었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엄청 터진 건 아닌데, 거래량을 좀 만들면서 여기 전구점을 이렇게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 넘겨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유한양이 상승을 좀 더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뭐 유한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이 제약주의 지금 대장주가, 제가 제약주의 대장주가 유한양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한양이 가격적으로는 좀 더 상승을 할 거다. 이게 저는 보는 거고, 지금 그런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잖아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장주가 이렇게 상승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제약바이오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제약바이오의 여러 그 시가총액 큰 종목부터 적은 종목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좋은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막 그렇게 이쁜 그림은 아니에요. 보면 이렇게 좀 우상향을 하고 있지만, 그 아까 보면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구점을 넘었잖아요. 유한여행.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한여행이 대장주인 거예요. 보시면 지금 보면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겠지만, 주식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역시 대장주는 유한양행이다. 그죠? 전구점을 제일 먼저 넘어가는 게 그게 일단은 대장주인 겁니다. 대장주를 보실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유한양이 계속 대장주라고 넘어가기 전부터 제가 얘기를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일단은 넘어가려면 이런 데부터 먼저 넘어야 돼요. 이런 데. 이런 게 다 매물대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일단은 여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단계를 거쳐야 가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간다고 해도.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우량주면서 좋아 보여도,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에서는 1%만 가지고 계셔야 된다. 1%만. 1%만.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중심으로 가지고 있으면 본인들 계좌가 답답해요. 다른 제약바이오들이 반짝반짝하니 잘 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막 예를 들어서 막 10% 이상 가지고 있고 막 30% 가지고 있고 50% 가지고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캔들도 보세요. 캔들도 그냥 어거지로 양봉 만들고 있죠. 억지로. 그렇잖아요. 이게 뭐. 마치 양봉을 만들긴 하는데 그냥 만들고 싶지 않은 양봉을 만드는 것 같은 이런 그림을, 이게 거래량 높고요. 보세요. 이런 양봉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양봉이 좀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져야 이게 흐름이 좀 좋은데, 그죠? 이 양봉이지 음봉인지, 양봉은 양봉인데 이게 캔들로 보면 그냥 몸통이 조금 하늘잖아요. 보세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대장주긴 한데, 시가총액으로 대장주긴 한데, 제가 했죠. 이게 힘을 보면, 이게 캔들을 통해서 힘을 보면 힘이 약해요. 보면. 바닥권에서. 아까 유한여행하고 다르잖아요. 유한여행 여기서 막 장대 양봉 나오는데, 그잖아요. 이거 보시면. 이 장대 양봉은 지금 이게 중소형주에서 나온다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개인들이 우량주 좋아하는데, 우량주가 답답하다고요. 이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게 대장주면서도 답답해요. 우량주가. 자, 그거에 비해서, 자, 저희가 일단은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펩토론을 들었는데, 펩토론을 잘 보셔야 돼요. 펩토론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펩토론이 이게 펩토론이 지금 종목이 언제부터 움직였냐면, 이미 6월 달부터 움직인 거예요. 6월 달부터 보세요. 여기 보시면 6월 달 여기 RSI로 여기 지금 가열권에 들어가면서 제가 있잖아요. 이 가열권에 들어가면 이게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러면 이 가열권에 들어갈 때가 이게 6월 중순인데, 6월 중순이잖아요. 지금부터 3개월 전. 3개월 전에 이 펩토론이라는 종목이 얼마였었냐면, 이게 10,000원일 때잖아요. 10,000원. 이미 펩톤이라는 종목은 이게 6월 중순부터 출발한 거예요. 6월 중순부터 출발해서 여기 가열권에 들어갔잖아요. RSI로 보면은, 그래서 펩토론이 이렇게 6월 중순부터 스타트를 해서 10,000원부터 해서 지금 얼마까지 갔었냐? 지금 47,000원까지 갔었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한 달, 두 달, 여기 앞뒤 합치면 한 3개월, 그죠? 한 3개월 거쳐서 한 달, 두 달, 이거 합쳐서 석 달 해서 한 3개월 정도 걸쳐서 이 펩트로라는 종목이 10,000원부터 47,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한 5배 갔잖아요. 5배? 5배 갔는데, 그러니까 그 제약바이오주가 이미 종목으로 보면 이 펩토론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이미 6월 중순부터 스타트를 한 겁니다. 스타트를 했는데, 이게 펩토론이 이렇게 딱 치고 가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치고 나간 게 여기잖아요. 보면 여기서 두 배를 갔으니까 여기 10,000원부터 해서, 10,000원부터 해서 여기 20,000원대가 여기잖아. 20,000원대, 20,000원대가 여기. 그러면 여기 10,000원부터 해서 여기 두 배 갔는데, 여기 기간을 따지면 한 달 만에 갔잖아요. 1개월 만에 두 배를 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펩토론이 이렇게 딱 차서 스타트를 해서 두 배를 가면, 그러면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 있잖아요.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 흐름에 맞춰서 어떤 이렇게 이게 테마를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가 테마를 딱 만들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도 이제 이 펩토론은 계속 갔죠. 펩토론은 계속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계속 갔죠. 이건 왜 못 갔냐는 얘기죠. 제가 계속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펩토론이 이렇게 스타트에서 5배를 갔는데 다른 제약바이오들이 왜 한 종목도 이게 따라가지 못했냐? 그것은 제가 늘 얘기했어요. 에코프로에 다 집중이 돼 있으니까, 에코프로에 다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뭐가요? 관심이 시장에서 관심이 에코프로에 다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 펩토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3개월 만에 5배를 가는데도 이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눈에 안 띄어요. 눈에 안 띄어요. 안 띈다고요. 이게 이렇게 5배를 가고 있는데도 눈에 안 띈다고요. 왜? 다 에코프로로 가 있으니까 사람들 관심이. 자, 그래서 그 펩토론 혼자 치고 간 거예요. 이게 제약발 중에서 이게 3개월 동안. 그 펩토론이 먼저 치고 가서 지금 이제 여기 있잖아요. 8월 여기 이제 8월 9월 여기 요 무렵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나머지 제약 바이주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이제 이 펩토론을 쫓아가는 이제 이 흐름에 맞춰서 이제 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그려지고 있다. 이 펩토론이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이 혼자 치고 나가면 그쪽 그 업종으로 이렇게 테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면 이게 스타트는 이미 2, 3개월 전에 했는데
이 제약바이주 테마가 만들어진 것은 지금이다. 지금부터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어, 저희가 들고 있는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알테오젠을 보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 보면 못 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펩토로는 여기서부터 딱 스타트를 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내려왔다가 그냥 여기서 또 제자리 왔다가 또 여기서 횡보했다가 이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 어떤 테마 쪽에 어떤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대양봉 거래량 장대양봉 만들면서 딱 오늘 나왔죠. 여기 보면 이렇게 장대양봉 만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달이에요. 한 달, 두 달, 여기 앞뒤에서 3개월 거쳐서 이렇게 조정을,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쭉 했던 것을 여기 보시면 여기를 좀 넘어간 건 아니지만 거의 하루에 딱 올려놓잖아요. 하루에 딱 올려놓잖아요. 보세요. 이런 겁니다. 종목이란.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은 항상 미리 사야 된다. 미리. 이런 걸 쫓으면 이만큼 비싸게 사야 되고 그만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안 보일 때 이렇게 딱 장대양 보게 나오면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서 딱 가지고 있어야 이런 장대양봉이 내 계좌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거래량 세우면서 이렇게 장대양봉을 세웠고 지금 정고점 여기 고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에서 이제 시간 끌다가 또 여기에서 또 좋은 흐름을 만들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보면 아까 제가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한 다음에 하루에 거래량 만들면서 이게 이제 상한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여기 정고점을 넘겨놨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정고점을 넘겨놨더니 아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나서 계속 양봉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왔는데 이제 일주일 이상 좋은 흐름 왔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안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흐름을 간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이 막 사겠다고 덤벼드니까 그러니까 여기 쫙장 열리자마자 쫙 장대항 만들었다가 이게 뺀 것이 이게 거의 마이너스 한 10% 이상 이게 변동성이에요. 변동성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많은 개인들이 이런 데서 한 개인들이 손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데 이게 막 상한가를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한가를 갈 것처럼 이렇게 딱 올라가면 그럼 개인들이 이런 데 사지 않겠어요? 이런 꼬리 만들고 이런 게 다 개인들이 샀다가 꼬리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개인들이 손절하고 나니까 이게 딱 해서 올리는 거고 보면 그래서 몸통으로 이렇게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변동성이 앞으로 더 이제 나올 거다는 얘기죠. 이게 우상향에서 가더라도 정고점을 넘어서 이렇게 우상향을 해서 가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성이 큰 이런 캔들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실 때 비중에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 일단 조금씩 사서 나중에 이제 불타기식으로 이 추세를 확인하고 적정한 타이밍에 불타기식으로 비중을 조금씩 좀 늘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부담감을 좀 덜 가지고 이렇게 그 종목을 좀 오래 들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종목을 가지고 수익률을 크게 키워 가려면 수익금도 크게 키우고 수익률을 크게 키우려면 들고 있으면서 너무 부담이 가면 안 돼요. 이게 올라도 부담되고 떨어지도 부담되고 여기처럼 막 흔들어대면 이게 부담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한 1%만 사서 들고 있다가 사실 이제 이런 종목은 이런 데서 사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장대 항목 나왔을 때
이런 데서는 사실 한 1% 정도 불타기를 했어야 돼요. 근데 이건 제가 안 잡아드렸는데, 제가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타이밍으로 보면 이런 데서 사놓고, 한 1%만 사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넘었을 때, 여기 전고점 넘었잖아요. 그것도 이게 장대 양봉을 넘었기 때문에, 요쯤에서 여기 1% 샀으면 여기서 한 1%더 사고, 그리고 그만 2% 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추세를 본 다음에, 나중에 또 타이밍 잡아서 불타기를, 이렇게 해서 불타기를 몇 번 해가면, 그러면 수익률도 키워가고, 아무튼 수익금도 키워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비중을 상당히 늘려놓을 수가 있다. 어차피 이 종목이 나중에 잘 가고, 혹시라도 대장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중을, 나중에 그게 늘리고 해서 5%도 10%도 넘겨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너무 급하게 안 사더라도. 이해 가세요? 이렇게 해서 그런 걸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현재로서 노봇에서 대장주는 그 네임보예요. 이 네임보가 이게 대장주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대장주가 이게 네임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이제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네임보가 대장주고, 그 T 로보틱스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게 제가 봤을 때 한 부대장급 정도 되고, 근데 그 변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확 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확인을 하면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다가, 에코프루처럼 이 대장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비중을 좀 더 많이 실으면 돼요. 나중에 가서 수익도 키워놓은 다음에, 그래야 이제 그 종목 하나를 가지고 계좌에서 수익금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걸 하자는 것이죠. 눈이 또 보세요. 눈이시 이제 여기 중소형주, 제가 네이버 계속 얘기했는데, 네이버는 이제 우량주 쪽에서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고, 시가총액이 큰. 근데 그런 종목은 잘해봐야 뭐 한 두세 배 갈까 말까 한 거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아까 그 네임보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지금 한 4조 정도 돼요. 그 눈이 지금 한 3, 4조 되는데, 눈이 보시면 이건 이제 AI 쪽이에요. 눈이선 보면 이 전고점을 딱 장대 양봉으로 당기고 나니까, 그 눈이 저희가 샀으면 지금 이런 데서 샀잖아요. 사서 이게 상한가인가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를 지키고 있잖아요. 보면 여기서 이 변동성은 이렇게 꼬리도 달고 나오고 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누닉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AI 쪽에서 현재로서는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누닉도 시가총액이 지금 한 3조, 4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노브 쪽에서 그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종목이 지금 몇 종목 없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네임보 로보틱스하고 이 누닛하고 요 종목들이 시가총액으로 보면 지금 한 3조 대 4조 대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노봇에서는 네임보 로보틱스, 그 다음에 AI 쪽에서는 누닛, 요게 지금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누닛도 마찬가지예요. 누닛도 지금 이렇게 저희가 산 가격대가 이런 데니까, 이런 데서 지금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1%를 사셨으면, 1%를 샀으면은, 누닛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렇게 음봉 나온 날, 음봉 나온 날, 이때, 양봉 나올 때 하지 말고 음봉 나왔을 때, 이럴 때 한 1%, 이렇게 제가 할 때는 1% 정도 한 불타기 해도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보고 이제 이렇게 종목을 한번 다시 들이든지 이렇게 할 거니까. 비중은 이렇게 이럴 때 조금만 사놓고 이렇게 흐름을 보고, 흐름이 이게 좋은 흐름이잖아요. 보시면 이게 밑으로 간 게 아니고, 저희가 사고 나서 잘 보세요. 저희가 이런 데서 샀는데 이게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거꾸로 이렇게 갔다. 응?
막 여기서 막 장대 음봉 나오면서 막 이렇게 갔다. 근데 여기서 물타기를 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이 반대로 지금처럼 이게 그냥 생각 하나 차이예요. 뭐 무슨 막 거창한 게 아니고 여기처럼 그냥 여기 전구점 넘고 그것도 장대 양봉으로 넘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지금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이런 데서 오히려 불타기라는 게 낫다. 왜냐면 여기서 수익이 다 있으니까 수익률도 다 있고 수익금도 다 있고 그래서 딱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몇십 프로 딱 돼 있으니까 이 상한가 하나만 해도 30%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다 만들어져 있고 수익금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데서 1% 사고 그다음에 이런 데서 한 1% 사고 그래도 그래야 이렇게 사서 들고 가야 이것을 오래 들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이 다 있으니까. 이게 상한가 하나 나왔다고 또 팔아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요. 안 되고 그러면 종목도 못 키우고 계좌도 못 키우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가격으로는 얼마예요? 눈이시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게? 가격이 지금 20 몇만 원, 20 거의 28만 원 되잖아요. 한 주에. 지금 보면 28만 원인데 에코프로 저희가 살 때가 에코프로 살 때가 그 25만 원대 했잖아요. 그러면 그 눈이시 지금 27만 원대 와 보면 이게 시가총이 3조 4조인데 27만 원대 와 있잖아요. 보시면. 근데 이제 이 누닉 같은 종목이 2, 3년 후, 3, 4년 후에 가격적으로 시가총액으로 얼마가 있을 거냐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죠. 그래서 이제 비중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한 번에 사니까 그걸 오래 못 들고 하는 거고 제가 아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조금씩 사서 불타기식으로 비중을 늘려가서 나중에 한 1, 2년 후, 2, 3년에 가서 AI 노브 쪽에서 눈이시 대장주로 확실시해진다. 에코프로처럼. 그러면 그때 약한 종목들을 딱 쳐서 잘라서 손실 나 있거나 약한 종목들을 잘라서 그냥 그쪽으로 불타기를 해서 딱 가서 거기서 한 배, 두 배만 딱 가도 그러면 종목도 달라지고 계좌도 달라지고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그걸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나중에 1, 2년 후에 그때 판단이 될 때 종목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이 이렇게 될 때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종목으로서 대장주로 딱 판단이 될 때 그때는 웬만큼 손실난 종목들 딱 쳐서 그냥 그 종목으로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AI 노브 중에서도 그 대장주에서 멀어져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중간에 칠 수도 있고 그때까지 들고 있었으면 그때 수익 났든 손실 났든 상관하지 말고 딱 쳐서 그 대장주를 가서 거기서 두 배만 딱 가도 그 다른 종목에 손실 났던 것들 다 메꾸고 거기서 그렇죠? 웬만한 50% 마이너스 났어도 거기 한 종목에서 100%만 가도 그게 원금이 딱 되니까 보면 자 이제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가는 게 이제 계좌도 관리하고 종목도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그죠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종목을 처음부터 많이 사놓고 그걸 원금에 나오겠다고 물타기 자꾸 하면 그러면 본인들이 기회비용만 자꾸 내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것도 그런다고 원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눈이 또 지금 좋은 흐름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게 2차 전지의 2, 3년 전 모습이라고 2, 3년 전 단계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 3년 후에는 2차 전지의 에코프로가 이게 대장주로 딱 나오는 그런 시기가 AI나 노브 쪽에서도 아마 2, 3년 후, 아마 1, 2년 후나 2, 3년 후, 아마 2년 후가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2년 후쯤에 AI 쪽의 대장주, 노브 쪽의 대장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어설프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대장주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러니까 네임보가 대장주니까 끝까지 대장주일 거냐? 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누닛이 지금 대장주니까 끝까지 대장주. 아니, 그건 모르는 겁니다. 또 갑자기 어떤 종목이 치고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건 모르는 거예요. 특히 중소형주에서는. 그렇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도 그 에코프로가 대장주 치고 나갈 때는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컸었어요. 근데 저는 에코프로를 얘기했잖아요. 에코프로 BM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 그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그게 꼭 대장주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면서 그죠? 그 에코프로 간 거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은 그게 생각처럼 많이 못 갔잖아요. 보시면 시가총액도 훨씬 더 컸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게 대장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이게 그냥 시가총액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빠른 시일에 그 어설프게 판단해서 비중을 그쪽으로 자꾸 실으면 본인들이 의미도 없이 자꾸 고생길로 빠져들고 그리고 기회비용만 자꾸 내고 그리고 나중에 잘못하면 원금에도 못 나오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장기로 하면서 비중을 이렇게 추세를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추세가 깨졌다가 다시 추세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수익이 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끌고 가려면. 그래서 이 추세가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이제 새로운 업종이잖아요. AI나 로봇이나 주식 시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신종 업종이니까 2차 전지도 이게 새로운 업종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 3년 후에는 AI 로봇 쪽에서 아마 좋은 어떤 결과들이 이 종목을 통해서나 아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금부터 너무 욕심내지 말고 특히 비중에서 욕심내지 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죠 막 무리하게 자금을 실지 말고 지금 있는 여유 자금 가지고 조금 이렇게 실어놓고 그리고 이게 가면서 비중을 1% 1%씩 늘려가서 몇 번 늘려가다 보면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이렇게 막 100% 200% 수익을 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비중을 실으면 되잖아요. 그때 부담이 없으니까. 자, 이제 그런 전략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그 본인들이 비중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종목 가지고 고민할 거 없잖아요. 종목은 제가 잡아드리니까. 수강생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비중이에요. 비중. 종목이 아니고. 비중을 어떤 종목에 많이 실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비중을 골고루 실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은 어차피 나중에 늘려가면 되니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